네, 여러분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고등학교 1학년, 2학년 영어를 함께 담당하고 있는 현명쌤입니다. 자, 우리가 3월에 들어서면서 영어 공부를 어떻게 해야 할지, 그리고 영어 시험을 잘 보기 위해서는 전략적으로 어떻게 공부를 해야 될지 궁금한 친구들이 많이 있을 텐데요. 우리 고등학교 1학년 친구들은 고등학교 시험이 처음이기 때문에 겁이 날 거고, 고등학교 2학년 친구들도 이번 영상을 통해서 내가 잘 해오고 있었는지, 어떤 부분을 더 채워가면 좋을지를 알아가면 좋을 것 같아요. 자, 그러면 우리가 학기를 시작하면서 가장 먼저 이것부터 해야 되죠. 학교의 시험 범위와 기출 문제를 확인해 주셔야 됩니다. 학교에서 교과서와 부교재를 안내해 줄 텐데 우리 고등학교 1학년 친구들은 작년을 기준으로 교과서 내용이 바뀌었고 고등학교 2학년 친구들은 올해를 기준으로 교과서 내용이 전부 바뀝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어떤 출판사에 어떤 교과서를 활용하는지 이 부분 확인해 주셔야 되고요. 필요하다면 부교재도 같이 준비를 해 주셔야 되겠죠. 그리고 나서 학교 사이트에 회원가입을 하게 될 텐데 그리고 나면 학교의 기출 문제를 받아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나면 이 기출 문제를 통해서 어떤 문제들이 특수하게 출제가 되고 있는지를 확인해 주셔야 돼요. 우리 대부분의 학교는요, 모의고사 유형을 취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수능을 볼 때 그 모의고사 유형에 대한 훈련이 반드시 필요하기 때문에 내신 시험 문제 유형에서도 마찬가지로 모의고사 유형으로 출제하게 되는데 다만 이 과정에서 학교별로 조금 특수한 유형이 출제되는 경우가 있어요. 먼저 우리 그중에서 대표적으로 두 가지 정도만 이야기를 해볼게. 우리 빈칸 유형 같은 경우에는요, 세 가지로 나누어서 이야기를 할 수 있는데 여러분들이 해당 시험 범위를 공부를 했다라는 가정에서 밑줄 친 부분에 해당 내용이 그대로 출제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글의 흐름과 여기 어떤 내용이 있었다라는 것을 암기해서 기억하고 계신다면 1번부터 5번까지 중에 그 답을 쉽게 찾을 수 있는 유형이 있고 두 번째로 같은 의미를 가지고 있는 다른 표현으로 바꿔서 쓰는 경우가 있어요. 그럼 우리 이때는 이 의미와 같은 의미를 가지고 있는 다른 표현을 여러분들이 선지를 통해서 정확하게 해석해서 답을 골라내 주셔야 됩니다. 그리고 나서 세 번째는 앞에 나오는 내용에 대해서 재진술하는 부분에 밑줄이 쳐져 있는 경우인데 우리 이때는 해당 내용이 원래는 그 지문에 없어. 근데 변형을 해서 앞에 나오는 내용을 가지고 이것은 이러이러하다라는 의미이다 라는 식으로 해놓고 우리 어떤 의미인지에다가 밑줄을 쳐놓는 경우입니다. 우리 이 경우에는 함축의미 유형과 비슷하게 앞에 나오는 내용이 비유적인 표현이 등장하는 경우도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각각의 지문의 비유적인 표현들까지도 꼼꼼하게 확인을 해주셔야 된다라는 점을 기억해 주셔야 돼요. 마찬가지로 우리 서술형 같은 경우에도 각각의 표현에 밑줄을 쳐놓고 다음 중 밑줄 친 부분에서 어법상 틀린 것을 올바르게 고치시오. 혹은 문맥상 어울리지 않는 어휘를 올바르게 고쳐주시오. 라고 하는 어법 어휘 유형을 제외하고요. 우리가 영장만 봤을 때 세 가지로 나누어서 이야기를 할 수 있는데요. 먼저 첫 번째는 문장 암기형. 말 그대로 나머지는 다 영어로 나와 있는데 한 문장만 한글로 적혀 있는 거야. 그 다음으로 이 한글 문장을 영작하시오라고 하는 부분인데요. 보기를 주고 여러분들이 어순을 배열해서 문장을 완성하도록 하는 경우도 있고 키워드와 중요 어법만 준 다음에 이것을 조건으로 영작을 해야 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 다음 두 번째로는 조금 더 어렵게 주제문이나 요약문을 작성해 놔야 되는 부분인데요. 우리 이때는 각각의 해당 지문의 주제문과 요약문을 스스로 작성해보고 또 어법에 맞추어서 문장을 영작하는 훈련을 평소에 해두지 않으면 이 문제는 맞추기가 어렵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내신 공부를 하면서 이 부분도 같이 병행을 해야 한다라는 거. 다음 세 번째로는 질문을 주고 그것에 대한 답변을 영어로 작성하는 경우인데요. 해당 내용에서 핵심적인 부분에 대해서 이유를 묻는다든지 아니면 상황에 대해서 이야기하라고 하고 그 부분을 영작을 하는 문제입니다. 마찬가지로 해당 내용에 대한 정확하고 깊이 있는 이유와 함께 스스로 영작을 할 수 있는 훈련이 되어 있어야 된다. 그래서 우리 학교 시험 문제에서 어떤 부분들을 중점적으로 묻는지를 알아야 여러분들이 지문을 공부할 때 어느 정도의 깊이로 어떤 방향성으로 공부를 할지를 파악할 수 있기 때문에 학교 시험 문제에 대한 유형을 파악해 놓는 것은 굉장히 중요합니다. 자, 이러고 나면 그 뒤에 여러분들이 사실 학기를 시작하자마자 거의 바로 내신 대비를 시작해 주셔야 되는데요. 우리 3월 첫째 주나 둘째 주 정도가 되면 시험 범위가 공지가 될 겁니다. 그때 왜 벌써 공지해 주지? 이러고 있으면 안 돼. 우리가 4월 20 며칠 정도, 4월 하순 정도에 보통 중간고사를 치르게 되는데요. 그때부터 거꾸로 올라오면 한 6주에서 7주 정도가 남은 상황일 거예요. 우리가 중학교 때는 4주, 5주 정도를 두고 시험 대비 기간을 가져가지만 우리 고등학교 때는 다른 과목과 함께 병행도 해야 되고 또 범위도 굉장히 많아지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6주에서 7주 정도는 여유를 두고 공부를 해주셔야 됩니다. 그 얘기인 즉슨 여러분들이 시험 범위에 대한 공지가 내려왔을 때 이미 내신 공부를 시작할 준비가 어느 정도 되어 있어야 한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공지가 내려왔을 때 혹은 그 이전에 이미 각각의 배우고 있는 영어 수업에 대한 관련 어휘들은 암기가 되어 있는 상황이어야 된다라는 거 꼭 기억해 주시고요. 그리고 나서 7주를 가지고 첫째 주부터 7번째 주까지 내가 어떤 내용을 어떤 순서로 공부할지 이 부분에 대한 구체적인 계획
계획을 가져가셔야 됩니다. 여러분들이 그 과정에서 어떤 과목을 어떻게 병행할지 한꺼번에 함께 계획을 해주셔야 그 계획을 지켰을 때 여러분들이 이후에 문제를 풀어볼 수 있는 시간적인 여유를 가져갈 수가 있어요. 자, 그러면 이렇게 우리가 구체적인 플랜을 짜고 그 다음 시험 공부를 시작했다면 우리가 지문을 공부할 때 가장 간과하지 말아야 되는 부분, 이 부분을 꼭 설명하고 싶은데요. 학교 수업을 잘 들으셔야 됩니다. 학교 시험에 출제자는 선생님이 아니고요. 여러분들의 학교의 선생님이에요. 그러려면 학교 선생님이 어떤 부분을 주제로 언급하시는지 또 어느 부분을 강조해서 이야기를 해주는지를 여러분들이 반드시 알고 기록하고 계셔야 됩니다. 예를 들어서 우리 휴식이 창의성을 높여준다라고 하는 지문 내용이 있다고 봅시다. 우리 이때 선생님이 두 가지로 나누어서 설명해 줄 수 있어. 첫 번째는 의도적인 휴식이 창의력을 높여준다라는 긍정적인 효과를 가져라고 이야기할 수도 있지만 혹은 두 번째로 지금처럼 바빠 보이는 것이 겉으로는 열심히 일하고 있는 것처럼 보이지만 실제로는 생산성이나 창의력을 떨어뜨릴 수 있어 라는 방향으로 가져가실 수도 있어요. 그래서 학교 선생님이 이 지문에 대한 방향성 혹은 주제를 뭐라고 설명하시는지 이 부분을 정확하게 알고 계셔야 여러분들 대입학 문제에서도 헷갈리지 않고 풀어줄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학교 수업 반드시 잘 듣기. 자, 그리고 나서 우리가 나머지 시험 범위에 대한 내용을 좀 이야기해보면요. 우리 첫 번째로 교과서 내용 같은 경우에는 문단별로 정리를 해주셔야 돼요. 당연히 그 안에 나오는 어법이나 어휘 이런 부분도 꼼꼼하게 챙겨야 되지만 우리가 교과서 한 단원의 지문이 뭐 한 문단으로 되어 있지는 않죠. 보통 5문단, 6문단 여러 인물들이 함께 등장하면서 이야기를 많이 하게 되는데 우리 이때 각각의 내용을 한눈에 볼 수 있도록 표로 딱 정리해서 여러분들이 머릿속에 사진처럼 가지고 있는 것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리고 이 과정을 선생님의 수업을 듣다 보면 도움이 된다라는 것을 또 알 수가 있는 부분이기도 한데요. 자, 그리고 나서 우리 두 번째로 모의고사나 부교재 지문 같은 경우에는 여러분들이 생각하는 것보다 훨씬 더 분량을 많이 가져가야 되죠. 그리고 이 각각의 지문에 대한 소재도 전부 달라집니다. 그럼 우리가 이 공부를 할 때 여러분들이 각각의 지문의 내용을 모두 완벽하게 막 암송할 수 있을 정도로 암기하는 것은 거의 불가능에 가깝다라고 봐야 돼. 그럼 공부를 어떻게 전략적으로 하셔야 되냐면 지문의 내용만 뚫어져라 쳐다본다고 해서 여러분들의 머릿속에 들어가는 게 아닙니다. 노트를 준비하셔가지고 각각의 해당 지문에 대한 로직 플로우를 자기 말로 짜보셔야 돼요. 우리가 글의 구조를 활용해서 논리적인 흐름에 대해서 설명하는 것을 로직 플로우라고 이야기를 하게 되는데 이 과정을 자기의 말로 할 수가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노트를 준비해서 보통은 어떤 식으로 가져갈 수 있냐면 이 지문의 첫 부분에서 바로 주제를 이야기하고 있어. 그리고 나서 그 뒤에 근거로 예시를 가지고 오는데 예시는 두 가지로 나누어져. 첫 번째는 이런 예시고 두 번째는 이런 예시야. 그 다음 마지막에서는 이런 말로 주제를 강조하고 있어. 이런 식으로 여러분들의 구조에 맞추어서 여러분들의 말로 정리해서 책을 덮고 나서도 이 지문의 내용을 스스로 이야기를 할 수 있는 정도가 되어야 됩니다. 자, 그리고 나면 우리가 모든 유형에 출제될 수 있다라는 것을 알고 계셔야 돼요. 특히나 어떤 지문을 볼 때 이 지문은 이런 문제로 안 나와. 이런 식으로 편협한 시각을 가지고 있으면 안 돼. 우리가 빈칸 문제로 처음에 배웠었다면 우리 이 문제가 빈칸 문제로 나오는 게 아니죠. 우리 주제 문제로 나올 수도 있고 혹은 문장 삽입 문제라든지 혹은 문단 순서 문제라든지 여러 가지의 유형들로 출제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모든 유형으로 출제될 수 있다라는 걸 기억하시면서 꼼꼼하게 기억을 해주셔야 됩니다. 자, 그리고 나서 우리가 세 번째로 이제 실전 문제를 풀 수 있는 상황이 됐다라고 하면 문제를 풀 때도 주의하셔야 되는 부분이 여러분들이 보통은 되게 많은 문제를 풀어보려고 노력을 할 텐데 그 과정에서 맞았나 틀렸나에 너무 집중하지 않도록 하셔야 돼요. 막 맞으면 좋아하고 막 틀리면 싫어하고 지금 이게 중요한 게 아니죠. 지금 우리가 이거 잘 풀어서 칭찬받자라는 게 아니고 여러분들이 시험장에 가서 다 맞추기 위해서 지금 문제를 푸는 겁니다. 그럼 여러분들이 문제를 풀면서 내가 오히려 좀 많이 틀려봐야겠다라는 생각으로 임해줘야 돼. 그리고 이 틀린 문제들을 통해서 내가 어떤 부분이 부족한지 내가 어느 부분이 기억이 잘 안 나는지 이런 부분들을 확인을 해주셔야 됩니다. 그리고 한 가지 더 여러분들이 맞은 문제까지 포함해서 선지에서 모르는 어휘가 나왔다라고 한다면 반드시 그 어휘도 같이 기록해서 가지고 계셔야 돼요. 특히나 함정 어휘들이 많이 보이게 될 텐데 이때 이 함정 어휘들 여러분들이 함께 기록을 하고 나시면 나중에 이 시험장에서 실제로 그 어휘가 반복될 가능성이 굉장히 높습니다. 우리가 선지 종류를 여러 가지로 쪼개서 볼 수 있지만 뭐 첫 번째로 관련성이 없는 선지라서 틀렸다 일 수도 있고 두 번째로 방향성이 반대라서 틀렸다 이럴 수도 있고 세 번째로 세부적인 소재를 굉장히 주제처럼 이야기하고 있어서 틀렸다. 이런 여러 가지의 가능성이 있을 텐데 우리 이렇게 틀린 선지에서 반복되는 함정 어휘들은 반드시 반복돼서 출제될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이 과정에서 내가 이 선지의 내용을 잘 몰랐다.
몰랐다. 혹은 이 어휘가 무슨 뜻인지 몰랐다라고 하는 부분이 있으면 반드시 함께 기록하면서 공부를 하고 계셔야 된다라는 점도 꼭 이야기를 해드리고 싶어요. 자, 이렇게 해서 우리가 시험 대비는 어떻게 공부해야 되는지 함께 이야기해봤는데요. 그럼 우리 평소에는 어떻게 공부를 해야 될까? 선생님의 잔소리 타임이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은데 먼저 첫 번째로 단어를 꼭 암기하셔야 됩니다. 모든 영어 선생님들이 이야기하는 내용이죠. 우리 영어 실력의 80%는 어휘에서 나온다라고 이야기할 만큼 여러분들의 어휘력은 영어 실력에서 굉장히 중요한 부분입니다. 자, 그런데 선생님 저는 단어 암기 워낙 싫어했어서요. 어떤 단어부터 암기해야 되는지 잘 모르겠어요. 하는 친구들이 있다면 선생님이 먼저 추천을 드리고 싶은 것은 첫 번째로 어원문 교재로 시작을 하시면 좋아요. 우리 각각의 영어 단어에서 어원, 어떤 표현으로 시작하는지, 어떤 철자로 시작하는지 이런 부분들이 이 어휘의 방향성이나 혹은 긍정적인 어휘인지 부정적인 어휘인지 이런 부분들을 대략적으로 파악할 수 있게 해주는데 여러분들이 이런 부분에 대한 지식을 어느 정도만 가지고 있어도 아예 모르는 단어가 나왔을 때도 각각의 철자들의 조합을 가지고 이거 이런 뜻일 것 같은데 라고 하는 느낌을 좀 가져가실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어원이 함께 수록되어 있는 단어장을 하나 가지고 계시는 걸 추천드리고요. 그리고 나서 우리가 수능 기출 어휘를 함께 공부를 해주셔야 됩니다. 모의고사에서 자주 출제되었던 어휘들 그리고 EBS 교재에서 자주 출제되는 어휘들 이런 부분들을 여러분들이 따로 암기해 주시면 나중에 수능에서 혹은 연계 교재에서 훨씬 더 수월하게 공부할 수 있다는 것을 알 수 있게 되실 거예요. 자, 그리고 나서 우리 두 번째로는 당연히 어법 공부도 꾸준히 해주셔야 됩니다. 특히 어법 같은 경우에는 여러분들이 초반에 좀 잘 안다고 해서 놓치고 나면 나중에 또 까먹는 경우가 있어요. 그래서 평소에 조금 꾸준히 공부를 해주시면 좋고 우리가 중학교 때는 문법이라는 이름으로 공부를 하게 되는데 우리 고등학교에 올라가면 어법이라고 부르게 되죠. 문장 속에서 어법적인 근거를 찾아서 답을 골라내 주셔야 됩니다. 그리고 우리 그 과정에서 짝을 짓는 어법들이 있어. 예를 들어서 투부정사와 동명사, 형용사와 부사 이렇게 각각의 특성들을 여러분들이 이해하시고 근거를 찾는 연습을 해주셔야 되고요. 특히 어법 문제를 풀 때는 그냥 답을 고르는 데서 그치지 말고 그래서 이 부분이 왜 틀렸고 올바른 형태가 무엇인지까지 결론을 내리는 연습까지 반드시 해주셔야 됩니다. 그래야 나중에도 이렇게 정확하게 공부한 부분들이 오답이 이어지지 않는다라는 것 반드시 기억해 주시고요. 자, 그리고 나서 우리 세 번째로는 모의고사 유형에 대한 훈련인데요. 선생님이 추천하는 방법은 먼저 첫 번째로 그냥 푸세요. 그 다음에 두 번째로는 모르는 어휘들 다 체크해서 암기하세요. 그 다음에 세 번째 다시 푸세요. 그리고 나서 네 번째로는 이 각각의 모든 전 지문의 근거를 찾는 연습을 반드시 해주셔야 됩니다. 처음엔 좀 어렵다면 해설지를 활용하셔도 되고요. 이 부분 때문에 답이 이거다. 혹은 이 지문의 주제문이 이거라서 답은 이거다. 혹은 앞에 나오는 이런 표현 때문에 순서가 이렇게 정렬이 되어야 된다. 라고 하는 근거를 찾는 연습을 꾸준히 해주셔야 됩니다. 그리고 나서 본인들이 자주 틀리는 유형들이 있을 거예요. 그 취약한 유형들을 집중해서 보완을 해주시면 된다라고 이야기를 해드리고 싶어요. 자, 그러면 시험 공부를 할 때는 어떤 부분들을 머릿속으로 잘 떠올리면서 공부를 해야 되는지 또 평소에는 어떤 부분을 잘 꾸준히 공부해줘야 되는지까지 함께 이야기를 해봤는데요. 우리 이걸 크게 나누면 학기 중과 방학 중으로 볼 수 있어요. 사실 학기 중에는 여러분들이 내신 공부를 하다가 시간이 다 가버립니다. 그러면 내신 공부를 하면서 챙겨갈 수 있는 영어 공부를 하셔야 돼요. 어법 혹은 유의어 반의어를 통한 어휘들 그 다음에 지문을 분석하는 훈련 이런 것들을 같이 해주셔야 되고 그리고 나서 방학 때는 우리가 수능을 위한 모의고사 유형별 훈련을 해주시면서 취약한 유형들을 반복해서 공부를 해주셔야 된다. 그리고 평소에도 어휘와 어법 공부는 놓치지 않고 꾸준히 가져가야 된다라는 점을 꼭 기억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지금 당장 여러분들이 이런 부분들을 실행하려고 하면 좀 어렵게 느껴질 수도 있겠지만 너무 부담 갖지 말고 차근차근 성실하게 공부하는 거야. 우리가 학기 중에는 이렇게, 방학 중에는 이렇게 계속 그 루틴대로 여러분들이 잘 순환해서 공부를 하다 보면 정말로 고등학교 3학년 올라가서 내가 시간적으로 부족하고 영어 실력이 너무나 간절해졌을 때 이 성실함이 여러분을 구제해 줄 거라고 선생님은 믿습니다. 그러면 여러분들이 하루하루 이기기를 선생님이 열심히 응원하고 있을 테니까요. 오늘도 우리가 이겨! 안녕!